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한 게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전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정순신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은 사실 5년 전에 이미 처음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시 이제 실명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알 수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를 두고 좀 인사 검증이 허술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5년 전 제가 보도한 걸 어제 봤어요. 방송에서 나오던데 그때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이해는 안 가요. 검증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그 6대 그 비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녀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자녀 관련 사생활 문제가 굉장히 인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들여다봤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뭐 경찰의 얘기는 그게 이제 사생활 관련이니까 못 봤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고위공직자들의 그 검증은 다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근데 이미 보도가 됐던 것이고 대법원 판결 났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검증이 안 됐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너무 부실하게 검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정순신 변호사가 단순히 자녀의 학폭 자체보다도 그 당시에 대응했던 태도의 문제거든요. 법률적으로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이제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진 분이 과연 국가수사의 수장인 본부장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만약에 끝까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여권에 부담이 됐을 텐데 생각보다 빨리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또 사의를 수용하고 그건 나름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스스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만큼 그 정 변호사 본인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게 스스로 간과를 좀 했던 걸까요? 뭐 학생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생의 부모로서 최선의 방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본인 스스로 합리화시킨 결과가 아니었나. 뭐 우리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대통령실에서 뭐 픽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수완박과 반대되는 길로 지금 정부 여당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 중에서 찾다 보니까 뭐 지금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을 했는데 뭐 발령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령 취소까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재심 청구할 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권감독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자기 아들의 학폭 관련해서 재심까지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직전에 뭐 최순실 씨, 그 정유라 씨 문제 그리고 뭐 우리 조국 교수 딸 조민 씨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과거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태풍처럼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 병역 비리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기에 발령 취소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 좀 분위기가 그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가 그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학교 폭력을 대하는 이제 정서 자체가 상당히 기준점이 높고 굉장히 냉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도 어쨌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이제 그 빠르게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순신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완석 검찰총장이랑 법무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검찰청 중앙지검에서도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완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를
임명한 게 전 이해는 좀 안 가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검경 분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검찰과 경찰의 나름의 이제 건강한 긴장 관계거든요. 예. 어느 한쪽의 수사권이 치중되는 걸 이제 막겠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검수 완박법에 관련해 가지고 과도하게 검찰 수사권을 좀 뺏는 이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예. 큰 방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거든요. 근데 경찰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수장을 말이죠.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하면 경찰의 사기도 사기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법무부 내부의 그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가 얼마나 논란이 됐었어요. 예. 네. 근데 거기다 또 이제 3명을 그 이제 검찰총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연수원 동기면 과연 그 내부의 수사에 관련돼 가지고 건강한 긴장감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 하나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예. 여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끌다가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예민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건 이제 요즘 이제 젊은이들 보는 이른바 공정의 문제, 상식의 문제 그것과 더불어서 말이죠. 어떤 이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됐건 물리적 폭력이 됐건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우리 학교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사자인데다 그 당사자의 부모지만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부모긴 하지만 거기 대응하는 태도가 일부 일상적인 상식과 보편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 이런 그 법률적인 뭐 좋은 했던 그런 이제 뭐 그런 정황도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빨리 이 부분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큰 정치적 후폭풍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그 판단은 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끝까지 뭐 다른 얘기를 해가면서 또 여야 간의 논란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여권으로서는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왜 걸러지지 않았는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걸러지지 않았고 말이죠. 경찰에서는 경찰청은 추천만 했다고 합니다만 추천할 때도 왜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참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게 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나라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권이든 사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 검증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글쎄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사 검증이 진행됩니다. 네. 경찰이라든가 검찰.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인사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10년, 20년 뭐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그리고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낙마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사실은 검증의 핵심 포스트입니다. 지금 네. 과거 같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들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예. 1차 인사 검증을 하겠다. 이때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이 야당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상당히 했지만 왜냐하면 검찰국도 행안부로 가고 그리고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내려가서 법무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때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이 인사검증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겠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과 지금 상당히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의 뭐 어떤 자격과 역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했는데 검사,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그리고 인사정보 1 담당관과 2 담당관을 두고 여기에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 서기관 이런 분들이 이제 담당관을 맡아서 사회 분야 정보나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해서 인사정보를 투명하게 해서 즉시 대통령실이라든가 어떤 인사를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예. 결국은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야당이 가장 이제 반발하는 분이 요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검수완박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지키지 않고 검사를 임용을 강행하려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인사 책임을 져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무색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뜨거운 이제 공방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예. 인사검증 뭐 6대 인사검증 뭐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충분한 인사검증을 하고 나서 내정자를 발표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인사검증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고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또 어떻게 보면은 임명하는 쪽에서는 인재난을 겪고 있다. 예. 이렇게 양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정치권에서 인사 책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의 입지는 상당히 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종 추천하고 사실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정순신 변호사를 골라서 이제 최종 추천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게 되고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취하리라 보시나요? 윤희근 청장은 지난번에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예. 사실 뭐 사의를 좀 표명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의 표명도 안 했고 뭐 책임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 뭐 그 비판은 이제 일단 뭐 수그러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건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3명 중에서 이제 정순신 변호사를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이 추천한 거란 말이죠. 예. 경찰청장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추천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았고 이제 1차적으로 는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는 검증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추천한 사람에게 검증 책임이 없으면 누가 있습니까? 경찰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대통령과 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하고 또 이제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라는 게 전 작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일상적인 추론을 해볼 때 뭐 예. 그렇게 단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신이 자신이 자율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리고 어떤 지위라는 게 어떤 그 지휘관, 어떤 직책이라는 건 말이죠. 예. 당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윤희근 청장이 뭐 당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이태원 참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화면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윤희근 청장이 당당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 말씀하신 화면을 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이게 사실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취재 기자가 윤희근 청장에게 질문을 한 녹취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올게요. 검사 출신으로 내부 반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런저런 장단점을 다 고려했고요. 네, 고려해서 지금 추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앞서 당당하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고객 어떻게 화면이 보셨어요? 금방 나왔네요. 저 화면 준비해놓고 보고 이제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런 점이 경찰의 수장으로서 말이죠. 경찰이라는 조직이 13만 조직이에요. 물리적 파워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예. 일상적인 수사 조직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청장 총지휘관은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리를 내걸고 예. 정의롭고 당당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이 안 보인다. 물론 대단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추상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경찰의 총지휘가 리더십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이번에 이 사건까지 터졌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어쨌든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는 인사를 왜 검사 출신이 하냐고요. 자신이 경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의 저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청장이 어쨌든 경찰의 총수로서 말이죠. 상당히 저는 리더십에 손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국의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왔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수완박에 대응한 카드냐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우리가 그렇게 문의는 그렇게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검수완박을 피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제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뭐 그것이 검수완박이 완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은
정치적 공세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야당의 공세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3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검경 갈등이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원 이익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각 영역마다 다 자신들의 어떤 집단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한 시대고 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우리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은 당연히 경찰이 해야지 왜 검찰이 와서 하냐.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권자고 예. 국정의 어떤 최고 컨트롤 타워를 위해서 본인이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형주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물론 뭐 이 경찰청과 행안부가 협의를 해서 이 경찰수사본부장을 뽑는 것은 경찰법 그리고 경찰 공무원 임용령 이거에 따라서 지금 뽑습니다. 서류심사, 신체검사, 종합심사.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 윤희경 경찰청장 나왔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찰청장이 선발을 하고 그 대신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인사협의를 해서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려서 대통령이 발령을 하는 예, 예.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절차는 아무 이상이 없다. 절차에는 이상이 없는데 혹시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검찰 출신이 네. 이제 수장으로 오게 되면 네. 경찰력 플러스 검찰의 힘까지 같이 이제 그 얻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아무리 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예.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권 일일이 대해서 밑에 부하한테 요즘 지시를 하면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요즘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경찰 조직을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뽑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제3의 요인이 학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사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다음 뭐 사퇴를 하고 이제 발령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출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니다.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수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검찰권을 행사하던 검찰 조직을 잘 알고 경찰 수사권과 매치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예. 다음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정순신 변호사는 물러났습니다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기 전에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해 연좌제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기 바랍니다. 예,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게 대통령이 나설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대통령의 보세요? 사과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사안하고 달라요. 대통령 사과할 리도 없고 예, 윤 대통령 사과는 보셨습니까? 그냥 사과 안 하시잖아요. 사과할 리도 없을 것 같고 이 사안 가지고 사과할 건 아닌 거고 단지 그 인사 검증 라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사 참사예요. 예, 다른 그냥 조그만 흠결 때문에 임명을 철회했거나 사의를 표명했다면 뭐 그렇게까지 인사 참사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좀 민망한 일인데 예, 학교 폭력에 관련된 문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 피해자는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피해자가 한 명 더 한 명 더 있다라는 보도도 건데 있었고요. 그렇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18년인가요? 보도도 됐었고 대법원 판결도 알려져 있었고 예. 또 법조계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안다고 하는 건데 이걸 제가 볼 때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실 그리고 뭐 저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찰청 이게 걸러지 않았다는 건요
알면서 몰랐다면 대단히 그건 뭐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라인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떠들썩하다가 또 뭐 내일 모레쯤 또 넘어갈 거 아니 이재명 대표 뭐 표결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청문회 관련도 그렇고 이건 청문회 관련은 아닙니다만 워낙 이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관련된 논란이 워낙 많잖아요. 여야 뭐 보수진 뭐 정권과 관계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권마다 반복됐던 그럼요. 이럴 선생님. 때마다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건데 그때 넘어가고 또 국면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나올 때마다 떠들썩하고 호들갑 떨다가 또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다가 학생들 보내는 건 초등학생이건 유치원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다 똑같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사실은. 이번 분명히 학교 폭력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먼저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 소식을 다뤄봤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가결, 부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애초에부터 뭐 부결되리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이재명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부결시켜야 된다. 일단은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명분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네. 퇴로를 열어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퇴로를 열어준다고 1차 퇴로를 열어주는데 그것이 이제 2차 퇴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는 저는 민주당 지지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평론가들이 많이 하는데 20%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그냥 직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정치인이다. 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도 선거법을 뒤집어 적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적도 있고 본인이 불사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죄가 없는데 그 비교를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일정 부분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일어나기 때문에 그 책임자만 뭐 문책하면 된다 그런 이제 취지인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직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민주당 계열 과연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까? 그것이 저는 하나의 관심이고 뭐 국민의힘은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표 분석을 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몇 석이라도 넘어왔다가 분석이 되면 국민의힘 자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투표에까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까지 들어갈까 아니면 투표를 거부할까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100%다 그렇게 봅니다. 부결 100%까지 예상을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게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9%. 그게 그 얘기죠. 100%라는 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피한다고 같은 의견이에요, 장 교수님하고. 네. 워낙 분위기 자체가 지금 부결로 가는 분위기고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꼭 있었어야 되는가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는 말이죠. 단지 아까 서른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번엔 부결시키되 다음번에는 당신 당당하게 영장심사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이제 그 초점이거든요. 핵심이 다시 말하면 부결시키겠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번에 워낙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결되되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당도 지금 이정미 대표 얘기가 전 대표 얘기가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을 부결시킨다는 가결시킨다는 얘기는 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일반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는 거예요. 발부냐 아니냐, 기각이냐를.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불체포 동의안은 가결시키겠다. 이게 정의당의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비록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방탄에 숨다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부결되긴 되겠습니다만 이후에 전 민주당 내의 그 여론 지형이나 당내 생각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 여론이 아무리 물론 중도나 무당층 일부에서 야, 검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제1야당 대표는 기소하면 됐지 굳이 영장까지 청구할 거 뭐냐라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요. 점점 또 이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할 거라고요. 워낙 이제 사안의 갈래가 많으니까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제1야당 대표가 이제 재판도 나가야 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 호남 쪽 말고 말이죠. 전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그 다음 달 3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공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공판도 기소가 또 되면 재판정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 의원들이 그 당선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공천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공천이 문제인데 당선이 문제인데 공천되면 뭐합니까? 당선 안 되면 그만인데. 그런 여론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을까. 그 변곡점은 기소 시점일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부결이 되더라도 그 이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사퇴해야 한다.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러 목소리가 당내에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명계가 속내가 복잡한데 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지금 뭐 선거법 공판 백현동 사건 남아 있죠. 쌍방울 대북송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러면 3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심사대에 선다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생명을 잃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서너 가지에 기소하고 일주일 재판을 뭐 속기로 하다 보면 이제 3번 정도 재판 서너 번 이제 나가게 되는데 과연 그걸로써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이 되면 각 당의 총선 기획단을 이제 구성을 이제 조만간 할 텐데 6월, 7월, 8월쯤이면 총선 기획단이 이제 구성이 되고 공청심사위원이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가 이제 진행되면 그때 가서 본인의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대표직을 물러나겠다. 그리고 비대위로 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비대위로 가겠다. 일단은 선거판에 당을 궤도로 출범을 시켜놓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이제 정치적인 결단의 순간이 그때 한 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12월을 넘기고 1월까지 간다면 그때는 정말 뭐 정계 개편이든가 여당과 야당 공이 여러 가지 또 신당 창당 그런 물결이 상당히 거세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총선이 저는 다당제로 치러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당의 분열의 한 씨앗이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사실 여론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뭐 거취의 명함을 결정하는 그 포인트 지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하락세를 보이다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위기감 때문에 지지층에 결집을 하는 것인지 이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세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가 아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최근에 좀 국민의힘이 좀 우위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이 좀 앞섰던데 그래서 일단 그 국민의힘 경선 이제 대표 경선이 과열된 양상도 보이고 있고 또 특별한 비전을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무당층들, 이른바 무당층들이 좀 민주당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게 워낙 민주당의 위기가 많이 닥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결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지지가 결집되는 아마 그런 현상 때문에 좀 오르는 게 아니냐.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그 컨벤션 효과 별로 안 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한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저기 뭐 깡패다, 오랑캐다, 뭐 검찰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사법 사냥이다 이런 과도한 언어 쓰는 게 의외로 일부 무당층들에게 이른바 중도 진보층에 좀 맥힌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결합돼서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게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리스크를 털어내야 돼요. 저 부분을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 부분을 계속 가서 강공으로만 간다. 그리고 언어가 과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언어가 과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여다본다면.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도 국민의 여론이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보는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 좀 들여다봐라 라는 말씀 좀 첨언을 합니다. 네. 무당층의 지지가 조금 오르고 또 그리고 기존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가 이제 4%포인트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 직전 조사와 같이 37%로 동률인데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가 다음 주인데 상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거티브나 이런 후보 간의 신경전이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전당대 뭐 우리 앵커님들도 전당대회를 쭉 관전을 했겠지만 토론 보셨죠? 네. 보다 보면은 민주당 보수 정당의 앞으로 나아갈 길, 미래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땅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만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집권당다운 의젓함이 없다고 봅니다. 책임감과 미래 국민의 먹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이슈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약간 오르고 있는 것은 노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뭐 지난번에도 그래서 지지율이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르고 있고 여당과 야당 둘 다 외부적인 원심력이 상당히 강한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69석이라는 그리고 직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청와대도 그때는 청와대 관료 출신들이 지금 줄줄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찢어지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후보들은. 그리고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인재들이 밀려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지금 외부의 원심력에 따라서 상당히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유동성이 상당히 이제 커진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보면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의힘 지금 대선 주자 토론회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마지막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정말 집권당다운 의젓함 그리고 정책 중심의 토론 그리고 미래 보수정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당이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의 치열함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두 교수님의 말씀이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모두의 참 뼈아픈 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따끔한 질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정리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